여러분, 곧 여름이 오는 아주 좋은 계절인 이 봄에 여러분이 아주 이 한적하고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원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소원을 이루는데 전혀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특수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결코 병으로 고생하거나 정신적으로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사실은 믿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병 안 걸리게 만들어 놨거든요. 인류의 거의 대부분은 전부 이외로 일찍 사망합니다. 일찍 병 걸립니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지금 이 책에 이사야 41장 10절의 내용을 오늘 여기 하나 적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을만 합니까? 진짜요? 그럼 왜 겁을 내죠?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특이한 질병이라. 다른 사람이 잘 갖고 있지 않은 아주 특이한 질병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잘 안 날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해봤지만 병이 잘 안 난 거 보니까 안 날 것 같아. 현대의학적으로 불치라고 말한 거 보니까 안 날 것 같아. 어떤 사람도 죽고 어떤 사람도 죽고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같이 따라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 분명히 써놓기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두려워할 게 있을까요? 과연?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두려워요. 내가 두렵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싫어서 나를 버리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건가? 둘 중 간에 하나 뭔가 있어요. 그래 거리감이 생긴 거 아니에요? 누굴까요? 내가 버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버리는 걸까요? 예? 내가 버리면서 나는 또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뭔가 좀 이율배반적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떤 특수한 병이 걸렸다고 절대로 놀라지 말라.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요? 왜요? 놀라게 해야 그가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 하고 마귀는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놀라게 해요? 놀라게 하는 수법이 있죠.
현대의학이 안 된대. 불치병이래. 안 된대. 예, 세계 어디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예, 고혈압에 한번 딱 걸리면 평생 약 먹어야 저게 완치하는 방법이 없대요. 당뇨 한번 걸리면 평생 약을 먹어서 조절을 잘하면 모를까 그 약이 없대요. 완치하는 약은 없습니다. 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걸 우린 너무 잘 알아요. 하필 내가 거기에 걸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해놨는데 왜 우리 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걸 알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왜 안 된다고 알고 있을까요? 에? 세뇌를 했다. 누가 세뇌해요? 현대의학이 세뇌해요? 그러면 세뇌하는 그 장본인은 누구예요? 제일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죠.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학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맞아요. 우리는 학문을 배워야 해요. 모르면 안 돼요. 배워야 해요. 그러나 그 배움의 뒤에서 조절하는 게 있는데 누가 조절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반대편의 존재가 조절합니다. 그 학문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창조론이 아니고 뭐예요? 진화론이 뿌리박고 있어요. 대학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단계마다 진화론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학문이라고 배우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바로 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놀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굳이 성경책에 기록해서 해가지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데 네가 놀릴 필요가 뭐 있냐. 놀리지 말라. 왜 놀리지 말라 했어요? 마귀가 놀래도록 다 준비해 놓은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놀리지 말라. 끝에다가 뭐라 해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네 하나님인데 넌 왜 엉뚱하게 마귀가 시킨 대로 해서 놀래고 난리치고 하냐. 놀리지 말라. 내가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왜 놀래느냐.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걸 차근차근히 치료하는 겁니다. 차근차근히. 금방 죽은 사람 살려내고 금방 죽은 사람 살려내면 그거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까무러친 게 살아날 수도 있다. 사람이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또 죽은 한참 된 사람을 또 살려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 관안에 연하는데 내 중에 살아난 사람이 있다더라. 혹시 그런지도 모른다. 또 이렇게 생각하. 그래서 이번에는 죽은 이 장사 지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째 돼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불러냈어요. 이제 부정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에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게 있어요. 절대자 그분이 책임질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겁을 내요. 그래도 혹시. 요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내게 계속 속삭입니다. 계속 속삭입니다. 그래도
예, 그래도. 우린 여기서 분명하게 흑과 백을 규명을 해야 돼요. 지금요, 하나님이 봐요. 이거 위에 다 설명해 놓고 그걸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하게 하리라. 병을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손은 죄가 없으세요. 그죠? 의로운 죄 없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귀가 절대로 뺏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오후에 짐 싸가지고 집에 가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데 조건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조건. 그걸 제가 오늘 읽어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기 이 책은 치료봉사란 책이에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책. 제가 첫 번째로 좋아하는 책은 이 책,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겉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예, 제가 이 건강 기별을 깨닫게 된 그 원인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왜 병 걸리며 왜 못 고친다고 말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인지 원인과 결과가 딱 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벌써 몇 권째 새 책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또 버릴 때가 또 다 돼 가요. 예. 그 다음에는요, 이 책이에요. 예, 이 책은 치료봉사라는 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하는지, 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노력해야 하지만 남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내게 이르러 오는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는지, 이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홀딱 반했죠. 예, 이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러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예, 이만큼 보증을 했단 말이에요.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방법은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지 못하도록 딱 붙들 것이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뒤에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래요. 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법칙을 고의적으로 어김으로 질병과 고통을 스스로 초래하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을 축복하실 수 없다. 요게 조건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법칙을 고의적으로 어김으로 알면서도 어긴단 말이에요. 예? 고의적으로 어김으로 질병과 고통을 스스로 처리하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을 축복하실 수 없으시다. 만약에 요 정반대로 하늘의 법칙을 정말로 잘 지키도록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요게 요렇게 보장된다 이 말이에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늘의 법칙을 먼저 알고, 그죠? 알아야 뭐 지키든지 우차든지 할 거 아니에요.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법칙을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잘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이것을 확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해주고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병으로 놀랄 필요가 전혀 없도록 할 것이다. 이래서 놀라지 말라예요. 이것만 하면 놀라지 말랍니다.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제 그 법칙을 하나씩 배울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도 보도 못한 얘기지만 하나씩 배움으로써 이거를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듣고 배운 게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질병, 적어도 그 질병에 대해서는 다 박사 수준이에요. 하도 서치도 많이 하고 하도 연구도 많이 해가지고 뭐 다 알아요. 그냥 제가 상담해 보면요, 어쩐 병적 그런 얘기를 너무 잘 아는지 제가 배웁니다. 거꾸로. 예,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건 잘 알면서 요거는 몰라요. 예. 그리고 교회 가면 믿습니다. 그건 잘하는데 실제는 안 믿어요. 예, 실제는 안 믿어요. 이제 지금부터 천연의 법칙,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중요한 법칙 속에서 만들었고, 그 법칙이 사람을 만드는 신체 법칙, 식물과 천연을 만드는 모든 천연의 법칙, 이 천연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했죠. 발명한 겁니까? 발견한 겁니까? 발명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법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뉴턴이 그 법칙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당연히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뉴턴이 발견한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 땅을 전체를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요? 지구가 둥글어요. 예. 여기 사과나무가 여기 있는데, 이 사과가 여기 달렸다가 이거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그죠? 당연해요. 근데 사과나무가 여기는 거꾸로 달렸어요? 그죠? 사과가 여기 달렸다가 열로 안 떨어지고 열로 떨어져야 되거든. 예. 뉴턴이 발견한 건 요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요걸 본 게 아니고 요걸 본 거라고. 지구가 둥글다면 이 반대편에 있는 거는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어째서 여기로 떨어지냐. 아, 이게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온 사방계 전부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는구나. 아, 이게 만유인력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만유인력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요 만유인력이 없으면, 요게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 여기 이 우주에 우리 지구만 있어요.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만신에 있는데 돌다가 태양하고 박치기 한다, 달하고 박치기 한다든지 뭐 저 딴 그 별하고 박치기를 해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많은 수많은 별 중에 하나도 박치기 하는 게 없어요. 다 정상으로 잘 돌아가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법칙에 의해서 만들었다. 법칙. 천년의 법칙. 우리는 길바닥에 돌이 있으면 발로 차가지고 저 걸거친다고 저 한쪽 구석으로 차 놓습니다. 그 걸거치는 그 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걸거치는 돌이에요. 걸거치는 돌. 근데 우리가 그 돌 때문에 먹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압니까? 그 돌이 없으면요, 우리는 옛날에 굶어 죽었습니다. 돌이
풍화작용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흙이 돼서 땅에 깔리고 그 흙에서 식물이 자라서 우리는 그 식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 돌이 없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 아무 소리, 발로 돌고 차도 아프다 소리도 해요, 안 해요? 돌이 아프다 해요, 안 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차면 저쪽으로 가고 던지면 저쪽으로 둥으로 굼으로 가는데 그 돌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에? 죽어있는 물질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돌을 형성하는 그 물질이 원자 속으로 들어가면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돌면서 완전하게 하나도 죽은 게 없습니다. 다 자기 법칙 속에서 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걸 무생물이라고 하지만 죽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전부 천연의 법칙 속에 돌아갑니다. 그 똑같은 법칙으로 인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법칙으로 만들 때 그 흔한 그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됐을 뿐이에요. 그러면 흙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이 같아요? 동일합니다. 흙의 성분과 식물의 성분이 동일하고 식물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이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예. 사람한테 제일 많은 성분 이게 뭐예요? 탄소. 예. 그 다음에 요건요? 수소. 그 다음에 요건요? 산소. 탄소, 수소, 산소. 이게 돈으로 치면 몇 푼어치 될까요? 아주 흔한 거. 요거를 묶어놓으면 이게 뭐예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뭡니까? 곡식, 과일, 채소. 요게 탄수화물이에요. 예. 요게다가 요거 뭡니까? 질소 플러스 질소 하면 단백질이 됩니다. 이것을 탄소, 수소, 산소를 어떤 모양으로 바꾸면 사과가 되고 요거 어떤 모양으로 바꾸면 배가 되고 어떤 모양으로 바꾸면 수박이 되고 어떤 모양으로 바꾸면 조가 되고 어떤 모양은 쌀이 되고 요거 바뀌었을 뿐이에요. 요 조직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여기다가 기타 다른 물질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제 미네랄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을 포함하고 질소를 포함하고 이래서 맛과 모양과 영양들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원줄기는 요거예요. 예, 요걸로 사람을 만들었다. 바로 요 성분이 바로 식물이다. 예. 요 법칙을 사람은 이해를 해요, 못해요? 학교 가면 다 배워요. 이거 다 배워. 학교 가면 다 배워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요거 다 해놓고는 한 가지 그렇지만 요게 문제예요. 그렇지만 소고기를 적당히 먹어야 힘을 쓴다. 그래요? 탄수화물은 힘내는 거예요. 힘 줄이는 거예요. 요게 힘내는 건데 소고기를 적당히 먹어야 힘을 낸다.
여기에 마귀가 딱 꼬아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먹어보면 맛도 괜찮거든요. 맛있어. 그거 꼬여가지고 마귀가 이제 하지 말라 해도 이제 내가 더 좋아해요. 이제 예. 결국은 요것 때문에 질병 걸리게 합니다. 마귀가 요렇게 꼬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천연의 법칙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연의 법칙은 여기 있었습니다. 예. 요렇게만 정상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러고 도장 딱 찍어가지고 나를 틀림없이 지켜주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이거를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예. 여기다가 과학이 붙었습니다. 과학이. 요걸 설명해야 돼요. 예, 그냥 이게 고기 먹으면 좋다라고 설명하면 안 되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증명해요? 사람은 단백질을 못 만든다. 아, 사람은 단백질을 못 만든다. 그래서 단백질을 외부에서 공급해야 한다. 그래서 소고기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간 거예요. 예. 요거를 과학자가 말하니까 우리는요, 반박할 재간이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아주 많이 배운 저 과학자가 얘기하는 맞는 것 같아. 저는 그 과학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을 믿어야 될 게 있고 믿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이 말은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는가 하면 산에 있는 노루를 봅니다. 노루는 과학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노루는 과학을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노루한테는 과학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의미가 없어요. 그런 노루에게는 당뇨병 걸린 노루 보셨어요? 고혈압 걸린 노루 보셨어요? 산을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그죠? 사람이 그 정도 쫓아다니면 무릎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부서졌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도 관절염 걸린 노루도 없는 거예요. 암 걸린 노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이 과학을 전혀 믿지 않는 노루는 아무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과학을 믿고 이런 사람은 모든 병에 다 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옛날에 과학이 발달 덜 됐을 때보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쩐 이름이 그냥 복잡한 이름이 거죠. 그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병명이 그냥 자꾸 만들어지고 근데 모두 다 못 고치는 병만 나오는 거예요. 다 못 고치는 병명은 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될수록 병은 점점 더 많아지고 병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강해져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두 개를 비교할 만해요? 두 개 비교할 만해요? 노루는 채식주의자예요? 아우 노루가 그래도 가끔은 소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소고기 먹으러 다니는 노루 보셨어요? 소고기 먹는 노루가 없어요. 노루가 힘이 없던가요? 쫓아다니는 거 보면 그 빠른 개가 못 따라가요. 그죠?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산에. 예. 단백질이 있어야 힘을 내는 겁니까? 천연의 법칙을 지켜야 힘이 나는 겁니까? 예? 천연의 법칙이 있어요. 문제는 천연의 법칙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연구한 과학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우린 과학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영 부정하지 못할 아주 고약한 것이 숨어 있는데 그걸 우리 가려내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쏘가가지고 역효과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엘렌 G 화이트 쓴 책,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서점에 가서 딱 보니까 서점에는 어때요? 각 병명마다 뭐 책이 막 많지요, 그죠? 다 뭐 읽어보면 다 병 나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고혈압도 낫고 관절염도 낫고 암도 낫고 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 책을 갖다가 책대로 해보니 낫던가요, 안 낫던가요? 안 나. 이거를 책마다 몽땅 사다 놓고 내 병 치료하려고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저 방법으로 해보고 다 해보면 어때요? 그 방법 순서를 한번 다 거치기 전에 나는 내 생명 끝나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서점에 가서 책을 딱 읽어보니까 요건 요게, 요 책은 요게 틀렸고 요 책은 요게 틀렸고 요건 맞는데 요건 틀렸고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서점에서 책을 사다 공부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옳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배척해서. 그래서 정상적인 공부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 여기 지금 이 얘기는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아주 기본적인 극히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단한 기술 큰 거 한 건 해가지고 내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돈을 잔뜩 많이 들여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거대한 어떤 과학이 고치는 게 결코 아니라 아주 간단한 거 천연의 법칙.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용한 그 천연의 법칙, 그 천연의 법칙을 우리가 활용하면 그 천연의 법칙을 어기지만 않으면 나는 병 절대로 걸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병 걸렸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그 위치로 되돌아가면 병 회복되는 건 일도 아니다. 예. 문제는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요. 맞아. 맞긴 맞는데 그렇지만 내 병은 좀 특수한 병이에요. 이렇게 또 가서 끌고 가요? 예. 내 병은 특수한 병이라. 예. 여기에 또한 큰 올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이런 거를 다 하나씩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풀이해가지고 하려 하면 내 병 하나만 고치기 위해서 온 인류가 붙어도 안 돼요. 그래요? 예. 감기, 현대의학이 감기를 완치합니까? 못합니까? 감기도 완치가 안 돼요. 그럼 완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습니까? 치료하는 방법은 많아요. 치료하는 방법은 많아요. 이것도 방법, 이 방법, 좋은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완치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준 거는요 아주 단순해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니라. 한마디로 끝나버렸어요. 복잡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그분은 아주 간단하게. 예. 제가 이걸 알았어요. 천연의 법칙을 우리가 어겼구나. 어떻게 어겨요? 채소를 있는 그대로 먹었어야 하는데 이놈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삶고 지시고 볶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더 맛있느냐? 어때요? 삶고 지지고 볶으면 생걸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더 맛이 없어요? 어때요? 맛은 있어요?
맛은 있어요. 진짜요? 예? 양념하니까 맛있어요? 양념하니까. 근데 저는 양념한 맛이 없어요. 생채소가 훨씬 맛있어요. 예. 이걸 가만 보니까 이렇더라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내 몸에 땡기는 대로 먹는 것이 내 몸에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아니었다. 병든 입맛은 병들 수 있는 음식을 땡기게 합니다. 건강한 입맛은 병들게 하는 그 맛을 싫어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있다가 부산을 가니까 집사람이 제가 여기서 수고하고 왔다고 아주 복해서 오랫동안 뭘 갖다 막 열심히 해가지고 다 차려놨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놨어요. 뭔가 하면 된장국에 두부 넣어가지고 만든 거 내가 제일 좋아했거든. 그런 걸 딱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한 그릇 해가지고 밥 옆에다 딱 갖다 놓고 먹으라고 갖다 놨어요. 앉자마자 냄새 때문에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냄새가 쿰쿰한 냄새가 도저히 안 돼. 빨리 치우라고. 이거 좀 치워달라고. 예, 집사람은 잘 먹을 거 아주 칭찬할 줄 알고 만들었는데 빨리 좀 치워달라고. 내가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전에는 그거 엄청 맛있었거든요. 잘 먹었는데 이제는요. 그 냄새가 역해요. 쿰쿰한 냄새가 도저히 이건 화장실에 가서 앉은 것보다 더 독해. 먹을 수가 없으니 도저히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냄새도 못 맡.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옛날에 그걸 엄청 잘 먹었거든요. 아니 밥 내놓고 그것만 가지고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요. 나는 밥 내놓고. 예.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그렇네. 사람이 입맛이 병들면 이 병든 입맛은 병 걸리는 그 음식만 좋아하게 돼. 양념해 놓으면 맛있는 게 아니라 양념 그 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양념을 강하게 해야 내가 맛있어요. 처음에는 양념을 약하게 해요. 그 다음에 좀 더 강하게 해야 맛있어요. 그보다 좀 더 강하게 해야 맛있어요. 이 자꾸 강하게 돼요. 강하게. 맨 처음에 입맛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맨 처음에 엄마가 아기한테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 한번 보세요. 아기 식사를 준비해요. 아기 식사를 이제 이유식하고 이래가지고 준비할 때 어머니 생각이 많아요. 우리 아기를 어떻게 먹여야 건강할까? 그죠? 딴 아이들보다 더 건강해가지고 잘 키울까 고민합니다. 이렇게 한 나머지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잘 삶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무슨 양념을 어떻게 해가지고 약간 짭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이래가지고 맛을 누가 봐요? 아기가 맛을 봅니까? 엄마가 맛을 봅니까? 엄마 입에 맞춘 거예요? 아기 입에 맞춘 거예요? 엄마 입에 맞춰가지고 맛을 봐가지고 아기한테 주어요. 아기는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엄마가 워낙 좋으니까 엄마 주는 건 무조건 오케이. 그죠? 받아 먹었지만 대신 아기 입맛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면서 점점 더 강한 양념을 해야 맛이 있어집니다. 내중에는 어느 정도 커가지고 바깥의 음식을 한번 사 먹어보면 바깥의 음식은 어때요? 양념을 강하게 해요? 약하게 해요? 강하게 해요. 왜냐면 그래야 장사가 되거든. 손님들이 오니까 강하게 때렸어요. 그 음식을 한번 사 먹어본 사람은 집에 오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밋하고 밥맛이 없어요.
우리 집엔 그래도 이건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줄이려고 애를 쓰거든. 이 양념이 약하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예. 부인들이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반찬 만들었지만 양념을 콱 집어넣지 않으면요, 남편이 아이고 오늘 조금 먹고 그냥 손가락 놓고 차라리 내일 가서 밖에서 사 먹는 게 낫겠다. 예. 지금요, 우린요, 스스로 망가뜨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아기 때부터 벌써 길들여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덕택에 우리가 양념한 것이 맛있다고 한 것이지, 실제 내 입맛이 건전해지면 양념한 게 맛이 없어요. 우리 지금 거기에 양념 안 하고 그 음식을 만들어 놓고 먹거든요. 채소 한 개, 배추 한 개, 무 한 개, 한 개, 이거 생무 이거 씹어 먹어보면 그거 호박도 생걸로 썰어가지고 먹어보면 그 한 개 한 개 갖고 있는 독특한 맛이 있거든요. 예. 그 맛이 재미가 보통 아니에요. 예. 아주 신선하면서도 아주 상큼한 맛이, 예, 맛이 좋거든. 예. 요런 맛을 먹다가 어떻게 집에 가가지고 쿰쿰한 맛을 한번 보면 여기 와서 한참 동안 또 입맛이 없어요. 예. 그 입맛 다시 바꾸어야 돼요. 예. 지금 우리가 사람이 실제로 살 수 있는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예 한 끼 한 끼마다 매 끼마다 병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끼에 대해서 크게 중요시 않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한 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배울 수 있는 계기가 한번 있었어요. 어떤 계기인가 하면, 예, 우리는 이제 자꾸 이걸 이제 얘기하고 집에 가면 내가 또 음식을 이게 신선하게 안 해놓으면 안 먹고 하니까 집사람이 노력을 해요. 예, 또 자기는 또 고기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저 바닷가 출신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어쨌든지 고기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먹고 살다가 이거 식생활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저보다 훨씬 어려워요. 저는 저 문경 사람이라서 평생 풀만 먹고 하나 놓으니까 이게 좀 고치기 조금 쉬웠거든. 집사람은 훨씬 더 어려워. 그래가지고 이 집사람이 날 따라오는데 아주 힘들어해요. 그래도 계속 하니까 벌써 오랫동안 하니까 집사람이 이제 거의 따라와서 이제 뭐 아프다가 또 이렇게 또 이게 체험하고 하면서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따라와서 이제 생식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 피가 깨끗하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오겠다고 오는데 부산서 여기 오는데 거리가 머니까 칠곡 휴게소를 들렸어요. 칠곡에 와가지고 휴게소를 들렸어요. 예. 그래 들려가지고 이게 보니까 먹을 게 없거든. 이건 뭐 왜 못 먹고 이게 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가니까 배는 고프고 뭘 먹긴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냐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싹 꼬일 만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오뎅 있죠, 오뎅. 아니, 오뎅은 오뎅에 눈이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다 뭉개가 안 달렸잖아요. 고기 눈이 있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이게 뭉개가지고 만들어 놔놓으니까 이건 괜찮겠지 하고, 오뎅을, 이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조금 한 거, 요만큼 한 개를 먹고 왔어요. 이거 와가지고는, 진짜 그게 얼마나 나쁜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피 검사를 했어요. 집사람이 피 검사를 했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그 칠곡에서 여기 오는데요. 길을 봐야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만에 피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집사람 피가요. 완전히 세균 덩어리예요. 세균 덩어리. 와글와글 하는데 지금 이 기회에 한 분이 세균이 좀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에 한 5배. 한 5배. 그냥 완전히 그냥 세균 뭉치예요. 뭉치. 와글와글해요. 와글와글. 이 사람이 야, 그러면 그 오뎅에 그게 그렇게 세균이 많냐? 오뎅을 먹으면 어때요?
여기 들어가면, 위에 들어가면 소화하는 과정에서 위산이 나와서 그 세균이 다 죽어버립니다. 여기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미 내 피 속에 있던 몇 마리가 오뎅이 들어가서 오뎅이 흡수돼서 들어가니까 그 오뎅 그 성분이 바로 세균 먹이 살리는 양식이 됐어요.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세균 양식을 딱 주니까 세균이 어때요? 한 마리가 두 마리, 두 마리가 세 마리, 네 마리 되고 네 마리가 여덟 마리 되고 여덟 마리가 16마리 되고 박박박 불어나는데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피가 완전 세균 덩어리가 돼요. 한 끼 식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집사람이 이제 내 평생 이제 다시는 오뎅 안 먹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오뎅 안 먹을래요. 오뎅 좋아하세요. 그 오뎅이 우리가 생각하긴 봐요. 오뎅의 단백질이 얼마고 그죠? 박살 맞기 때문에 그게 뭐 세균도 없을 것이고 기생충도 없을 것이고 그죠? 단백질만 있다. 영양학적으로 따지면 그게 왜 나빠요?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고기 들어가면 뭐 힘만 생기고 좋다. 단백질 공급하면 공급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그렇게 더럽히는 걸 봤다. 세균이 그렇게 와글와글 하다면 저항력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저항력이 나빠지면 염증 생겨요? 안 생겨요? 염증 생기죠. 염증이 발달하면 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암 만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그 내가 암이 왜 생겼을까? 내 뒷집에 가서 소를 훔친 일도 없는데 암이 왜 생겼을까? 우리 한 끼 먹는 식사가 이만큼 대단한데 우리가 평생을 잘못된 식사를 했다. 내가 병 걸렸다. 어때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왜 병 걸렸을까?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회개예요. 회개는 여러분 보세요. 죄 없는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죄가 있는 줄 알아야 회개할 게 있어요. 내 음식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병이 생겼다는 걸 알아야 내가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 먹어서 내가 병 생겼구나. 그러면 그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다시는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하다 보면 3주가 거의 끝날 지점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질문해요. 손들어 질문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언제 되면 정상식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정상식 생활이 어떤 거예요? 정상식 생활이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병들게 했던 그 식사를 언제 돌아갈 수 있습니까?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고리가 무섭습니다. 이게 고리가 무섭다고. 예, 나폴레옹이 얘기했어요. 예, 10만 대군을 무찌르는 건 어렵지 않다. 쉽다. 그러나 나 자신과 싸움이 어렵다. 지금 우리는 그거예요. 천연의 법칙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 그 천연의 법칙 속에서 내가 현 주소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천연의 법칙을 어떻게 어겨서 내 현 주소가 여기 왔는데, 그렇다면 내가 건강하고 싶으냐? 아니면 어떤 사람 모양으로 지난번에 여기 어제 저녁에 얘기했죠. 나는 굵고 짧게 살고 싶다. 이래가지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느냐? 그건 선택에 자기의 선택 나름이에요. 예. 여기에 지금 오늘 배울 것은 보면 관장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장청소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장청소를 하게 되는데 도대체 그 장청소를 왜 해야 되느냐? 예. 우리가 먹는 거는 썩은 거 먹어요? 깨끗한 거 먹어요? 깨끗한 걸 먹었는데 뭐가 그렇게 썩은 게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진짜 썩은 게 있느냐? 예. 여기에 지금
썩은 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미안해가 꽃다발부터 먼저 준비했습니다. 이걸 보시고 위로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예. 이게 숙변, 우리 장 속에 있는 숙변, 이게 질병을 만든다. 예. 이게 숙변이 얼마나 지독하게 많은지는 청소해보면 알아요. 청소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먹는 즙 속에는 저 즙 속에 섬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즙을 짜는 과정에서 기계에 이렇게 엮고 짜는 건요 쉬워요. 제일 어려운 건요 그거를 다시 보드라한 데다가 엮고 걸러내는 게 더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빠지거든요. 뻑뻑해서. 그래가지고 막 굴 두드리고 이래가지고 밑에 쫄쫄 세면 그놈 모아가지고 여러분 즙이 된 거예요. 섬질을 걸러내려고. 우리가 먹는 즙은 반드시 공복에 먹어야 하고, 예, 공복에 먹는 즙에는 섬질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섬질이 들어가면 간식이 돼요. 섬질이 들어가면 3시간 동안 소화해야 돼요. 예, 과일즙은 소화 안 해요. 닌겔주사 여러분 입으로 닌겔주사 먹습니까? 혈관에 바로 였습니까? 혈관에 바로 여요. 혈관에 바로 여도 왜 안 죽을까요? 닌겔주사 혈관에 바로 여는데 왜 안 죽어요? 입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당이기 때문에 소화를 안 해요. 당은 우리 피 속에서 바로 일합니다. 그래서 피 속에 바로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잘 써가지고 죽 써가지고 아주 곱게 걸러가지고 그걸 피 속에 넣으면 죽어요, 살아요? 직사해요. 왜냐하면 그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소화해서 당으로 바뀐 뒤에 들어가야 돼요. 그건 당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즙은 이게 과당이기 때문에 과당은 소화를 안 해요. 예. 그래서 들어가면 바로 흡수합니다. 즉각 흡수하는데 어떤 사람은 즉각 흡수가 안 돼요. 30분 전에 마셨는데 30분이 지난 지금에도 요게 더부룩하게 남아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에? 숙변이 있어서? 소화가 안 돼서? 소화 안 한다 했잖아요. 세균이 많아서. 위 속에 그냥 있어요. 이게 봐요. 당분은 여기 들어가면 탄수화물은 들어가면 위 속에서 유문을 딱 닫아 놓고 3시간 동안 소화해 가지고 당분으로 바뀌어야 유문을 열고 12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당분이에요. 이미 소화 끝난 당분인데 당분이 들어가면 어때요? 12장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가지고 그냥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그냥 거기서 스톱해가지고 위 속에 그냥 있는 겁니다. 위 속에 숙변이 있어요? 아니, 위 속에 왜 머물러 있느냐 이거죠. 온도예요. 네, 온도. 우리가 내 몸이 뜨거운 사람은요 소화가 잘 돼요. 배가 뜨거운 사람은 소화가 잘 되는데 배가 차분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돼요. 배가 차분 사람을 한의학에서 뭐라 그래요? 소음체질이라고 말해요. 예, 소음인의 특징은요 간이 약한 사람을 소음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음인이라고 현재 모양을 놓고 소음인이라고 해서 그랬지 소음인은 절대 운명이 아닙니다. 나는 소음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따신 것만 먹고 찬 건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내 평생 운명이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소음인은 언제든지 소음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뭐만 하면 벗어나요? 간만 좋아지면 간이 좋은 소음인은 없거든. 간만 회복되면 돼요. 간이 나쁜 것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 안 되니까 피가 오염되고 피가 오염되니까 혈액순환은 잘 안 돼가지고 내 배가 찹고 손발이 차은 거예요. 이게 소음이네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우리가 즙을 마시는데 즙의 온도가 몇 도요? 지금 우리 먹는 온도 15도. 15도. 내 체온 온도 36도 5분까지 올라갈 동안까지는 소화 못하고, 소화가 아니고 12장을 못 내려가고 유문의 문을 딱 닫고 위장 안에 딱 머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올리는 시간이 30분, 40분 걸리는 거예요. 체온이 낮아. 이거 열낼 힘이 없어요, 내한테. 간이 안 좋아서 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즙을 마시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거든. 즉시 이불을 뜨거운 걸 깔아놓고 뜨끈뜨끈하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썩 엎드리라고. 예. 한 번은 약간 중심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래가지고 땅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려요. 예.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여기 조금 좋아진다 싶거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딱 엎드려요. 그러면 양쪽 여기서 온 배를 전부 다 뜨겁게 할 수 있죠. 예. 10분 엎드려. 요게 5분, 요 5분, 10분만 엎드리면 소화가 끝나버려요. 왜요? 방안 온도가 40도 넘거든. 40도 넘는데도 배를 닦아도 되면 36도 5분 올리는 거 쉬워요? 요 온도가 36도 5분 올리면 바로 12장 문을 열고 짜락 내려갑니다. 그럼 소장에서 흡수하면 끝나는 거죠. 소화를 이렇게 잘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10분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시간 얼마를 줘요? 30분을 여유를 줬다고. 30분. 과즙 마시고 30분 후에 다음에 단 즙을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30분 동안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주 다음 즙은 나왔는데 아직도 이게 더부룩하게 있어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먹으려 하니까 손해고 먹으려 하니까 여기 남아있고 그죠? 에라 모르겠다 해서 딱 마시니까 먼저 먹은 거하고 뒤에 먹은 거 섞여가지고 그때부터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구 나오고 설사 나오고 막 난리 나고. 소화 생리학. 소화 생리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그게 알아야, 아, 그렇구나. 그거를 맞추어야 소화가 잘 되는구나.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효과는 빠르다. 소화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모르고 그냥 집에서 녹즙이 좋다며. 알았어요. 나도 녹즙이 사가 집에서 적당히 이제 채소 사다가 갈아 먹어요. 보니까 냉장고 있는 대로 그냥 갈아 먹어요. 냉장고 있는 대로 오늘은 뭐 질경이 있어요. 질경이 좀 갈아 먹고 내일은 뭐 좀 갈아 먹고 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워도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하나라도 우린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야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작은 돈을 들여서 빨리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녹즙을 뭐 이것저것 무시하고 그냥 적당히 먹어도 좋아지긴 좋아져요. 그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죠. 한 1년, 2년 걸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1년, 2년 동안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한 달, 오래 걸려도 2달 안에 내부형을 완치해가지고 뭐 내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죠? 아주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장청소 왜 필요한가? 이 소화기 개, 소화생리학을 알락하면 소화기 개의 모양이라도 우선 먼저 알아야 되겠다. 위치가 여기 보면 요 가슴이에요. 그죠? 여기서 식도가 쭉 내려와서 요 봐요. 요 갈비뼈가 여기서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내려오거든. 요 갈비뼈 속에 요 간이 들어있습니다. 갈비뼈 속에. 오른쪽 갈비뼈 속에 여기 간이 들어있거든. 근데 위가, 사실은 위가 이렇게 간 밑으로 쑥 쳐진 게 아니고 요게 거의 요 옆에 간 옆으로 붙었습니다. 바로.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위가 여기에 딱 있고
네. 그 다음에 위에서 C자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12지장이에요. 예. 여기서 위에서 12장을 넘었는데 꺾인데 여기 있죠. 꺾인데 요게 문이 달렸습니다. 항상 여기 문이 닫혀 있습니다. 딱 닫아놨다가 음식물이 들어와서 소화가 끝나면 그때 문을 열어요. 소화가 끝난 걸 어떻게 알아요? 소화가 끝났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이 얘기해서 이제 끝났으면 문 열어라 이렇게 해줘요? 저절로 알아요. 왜? 저절로 아는 게 뭐예요? 당분으로 바뀌었다. 예, 요 위에서 소화가 끝나면 요게 포도당으로 바뀌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에 합식법이 있는 겁니다. 야, 밥을 이제 먹었어요. 밥을 먹었으면 지금 소화 시작해요? 얼마 동안요? 3시간 동안 소화를 하려고 이제 3시간 동안 문을 딱 닫아놓고 있는 겁니다. 소화 끝날 때 딱 닫고 있는데 식사를 끝나자마자 식사 10분 만에 식사를 하고 10분 지나고 요 음식물이 잔뜩 들어갔어요. 위 속에. 그때 아이스크림을 한번 딱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스크림이 달아요? 써요? 달아요. 아이스크림이 속에 쑥 들어가서 이렇게 휘저으면 아이스크림이 요게 12장 요 자리에 딱 자극을 딱 주면 단맛이 느껴져요? 오, 소화가 끝났구나. 문을 확 열어버려요. 그러면 소화하려고 할 때 내려간 겁니까? 소화 끝나고 내려간 겁니까? 하려고 할 때 내려갔어요. 이게 소장에 들어가요? 소장에서 흡수를 뭘 흡수합니까? 아이스크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소화가 안 되거든. 그 다음에 대변으로 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는 밥을 먹어가지고 소화 흡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식후에 아이스크림 먹는 방법. 그래서 식사 후에 단맛이나 과일을 절대로 먹지 말라. 이게 음식물의 합식법이에요. 네. 그래서 소화 생리를 알아야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후식으로 사과를 먹는 목적이 뭐였어요? 예? 소화 잘 되라고. 그게 소화 효소라고. 그게 소화 효소가 아니고 소화를 못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음식물의 합식법에 대해서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또 커피에다 설탕 타가 그걸 한 컵 마셔야 속이 시원해요?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 커피를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커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게 문화인의 그 이기가 아닙니다. 커피는요, 미개인이 마시는 거예요. 누가요? 저 밑에 아프리카나 저 남미의 저쪽에 숲속에 사는 미개인들이 마시는 게 커피예요. 그런데 어째 그걸 사람들이 부르다가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요새는요, 농촌에 농사 짓는 사람도 한창 일하다가 또 커피 타임이 있어요. 농촌에 농사 짓는 사람도 못 심다가 나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앉았어요. 예,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 식사하고 나서 커피를 마시는 거는 식사한 거를 소화 하나도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예, 여기 지금 12장 통과하면 어디예요? 소장들. 꼬불꼬불 소장 생긴 거 보세요. 예, 소장이 생긴 거 어때요? 뭐 어디서 내려와서 어디로 올라가는지도 몰라요. 아주 꼬불꼬불해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요 내려왔다가 다시 접어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또 돌아서 이게 어디로 돌아서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꼬불꼬불. 요 12장에 내려와서 쫙 요로 그냥 딱 했으면 몸무게도 가볍고 얼마나 좋겠어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왜? 흡수하는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소장을 온 면적을 딱 피워놓으면요, 축구장 넓이만큼 넓어요. 축구장 넓이만큼. 그 넓은 면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먹은 음식이 흡수가 잘 되도록 하려고. 예. 면적이 좁으면 흡수가 잘 안 되겠죠. 느리겠죠. 그죠?
그래서 흡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축구장 한 개 넓이만큼을 요 좁은 배 안에다가 다 집어넣느라고 이 만들어가지고 꼬불꼬불 해가지고 그 속에 또 있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이 소장을. 문제는 요거를 하나님께서는 소화가 가장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요거를 마귀가 이용합니다. 아주 효과적인 이용 방법은 뭔가 하면 요 안에 가스를 만들면 방해가 효과적으로 방해가 되겠다. 예, 여러분 뱃속에 꾸글꾸글 소리가 나는 분 사람 들어봐요. 다 나네. 조금씩 다 나요. 예, 왜 소리가 날까요? 왜 소리가 나요? 사람의 소장 속에서 물이 흘러갈 때 절대로 소리가 안 나게 만들어 놨어요. 예? 물 흐르는 소리가 나요, 그죠? 물 흐르는 소리가 나요. 예. 여러분, 이제 보일러를 아는데 팽팽하게 못 갈고 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좀 잘못 가는 상태에서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어때요? 방이 뜨시요, 안 뜨세요? 방이 안 뜨시고 꿀꿀 누워있으면 꿀꿀 소리, 물 흐르는 소리만 계속 나고 방이 안 뜨시다고. 공기가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공기가 들어있으면 여기 있는 물이 잘 통과가 안 돼요. 뜨신 물이 들어가서 자꾸 온도를 올려 방이 뜨신데 물이 잘 안 가니까 방이 안 뜨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 속에 가스가 들어있어 가지고 꿀꿀 소리가 나면 장 속에 액체가 빨리 진행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가지고 흡수에 장애가 초래되고, 물이 있어야 될 그 면적에 가스가 차지하고 있으면 가스 때문에 흡수 방해가 되는 거죠. 예, 바로 이 가스는 항상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단순한 사실을 잘 몰라요. 예, 여기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예, 가스가 이 속에 있으면 가스가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가스가 여기 가스가 있다고. 여기는 물이에요. 음식은요, 위에서 소화를 끝내는 음식은 물이 돼서 소장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장 청소를 하기 위해서 쌈을 이만큼 굵게 해가지고 대충 씹어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꾹꾹 삼켜요. 그러면 이게 내려가면서 소장을 큰 게 내려가면서 씻어내나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씻어내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게 위에서 소화해가지고 넘어갈 때는 반드시 물의 상태로 넘어갑니다. 물. 위에서 음식물은 우리는 조금만 먹지만 위에서요, 한 끼마다, 몇 끼마다요, 한 대가량의 위산이 나옵니다. 한 대 양이 많아요? 여러분, 음식을 가루처럼 잘게 부숴가지고 한 대 물 속에다 타놓으면 어때요? 그냥 물이에요, 그냥 물.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에 대해 관해서 얼마나 모르냐 하면, 이게 밥을 대충 씹어가지고 꿀꺽 삼키면 이게 내려가면서 어떻게 처리 다 될 줄로 알고 있어요. 입의 기능은요, 이 밥의 모양이, 쌀 모양이 있죠? 쌀 모양을 잘게 부셔가지고 넘기는데 입에 기능이 있어요. 채소도 먹으면 완전히 빠사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위장 속에서는요, 위에는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위에는 이빨이 없어요. 그저 위산하고 섞어줄 뿐이에요. 위산에 의해서 사가야 돼요. 예. 근데 덩어리가 큰 게 하나 들어가면 사가요, 안 사가요? 껍데기만 위산에 의해서 삭는 척 하다가 벌써 시간이 돼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소장으로. 바로 이게 숙변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가스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봐요.
가스가 여기 있어요. 예, 가스가 여기 있으면 이게 소장이 운동을 하면 막 지면 이 물이 위로 뜯어 밀어 올려요. 밀어 올리면 가스가 밀려가요. 밀려가지고 가스가 이쯤 와요. 가스가 이쯤 왔다가 거꾸로 다시 돌아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이 소리가 물 흐르는 소리가 꿀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뭘 잘못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한번 봐요. 이게 지금 소장의 운동 모양은 이래요.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소장이 있는데 이게 지고 꽉 쥐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물이 앞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떡 지면요 또 앞으로 가요. 이래 하면 어때요? 얘는 공기가 있든지 뭐 물이 있든지 간에 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상관없어요. 그죠? 앞으로 밀리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이 아무리 꼬불꼬불 해도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소장 운동이 정상으로 딱 되면. 그러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설사 가스가 있다 할지라도 소리 절대로 안 납니다. 앞으로 쭉 밀려가면 방구 뚝 나오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반쯤 지어요. 반쯤. 예, 반쯤. 그러면 여기서 반쯤 지었어요. 딱 지니까 지는 힘 때문에 위로 밀려 올라가다가 여기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물이 거꾸로 다 내려와요. 물이 내려오니까 공기도 내려갔다가 다시 와요. 내려갔다 올라오고 하는 이유가 장 운동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반쯤 지는 거예요. 예, 장의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서 꼬울꼬울 소리가 난다. 우리 모두가 배에서 꼬울꼬울 소리 난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장 운동이 정상이래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다. 그러면 비정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이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장이 건강하고 소화가 잘 되면 우리 병의 거의 80%는 사라집니다. 병의 원인이 전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백납병 환자가 왔어요. 여러분 백납병 아세요? 얼굴 하얘지는 거. 이 사람은 얼굴 전체가 하얀색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이 얼굴 하얀 거 좋아해요? 아무리 하얀 거 좋아해도 이렇게 하얗게 되면요 낮에 봐도 깜짝 놀래요. 밤에 낮에 봐도 깜짝 놀래요. 완전히 종이하고 색깔이 똑같아요. 이 사람이 눈썹까지도 다 하얘요. 그냥 전부 하얘요. 그냥 몽땅 다. 이 사람이 왔어요. 이런 것도 됩니까? 그거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해보면 아마 손해볼 건 없을 거예요.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2주 끝나고 나서 2주 그 프로그램 미국에서는 2주간 했거든요. 우리는 몇 주예요? 3주인데 거기서 2주간 했거든. 2주 프로그램을 했는데 2주 끝날 때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백납병이 싹 원위치로 다 돌아왔어요. 2주 만에. 백납병 현대의학으로 고쳐요, 못 고쳐요? 절대로 못 고쳐요. 고칠 생각조차도 못 해요. 못 고치기 때문에 뭐 자외선을 비춰라, 적외선을 비춰가지고 얼굴 색깔을 태우라, 이런 거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상 색깔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유를 봤더니 이 사람 장 속에 숙변 때문에 이게 원인이었어요. 숙변 빼니까 그냥 바꿔져 버렸어요. 저는 숙변 빼면 이거 바꿔졌을 것이라고는 몰랐어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난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장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장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딴 사람은 장 청소가 되는데 이 사람은 장 청소가 안 되는 겁니다. 장 청소가 안 되는 정도만 아니고 관장기가 항문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밀어 여면 이 고무줄 아니에요, 그죠? 고무가 들어가서 밀어 여면 꼬꾸라져서 거꾸로 데려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
여자분이라면 내가 가서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 같이 한 방에 2명씩 들어갔는데 서로 도와주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와서 얘기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하는 집사님 보고 그럼 가보라고. 어떻게 됐냐 가보라고. 그 집사님이 갔어요. 가가지고는 갔다가 금방 나오더니 아이고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뭐 도대체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이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져보니까 배가 여자 배가 온 배가요. 남자들 배가 힘을 딱 주고 있을 때 이렇게 하면요. 요게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그죠? 빡빡하잖아요. 그거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요거 한마디도 들어갈 자리가 없네. 눌려봐도 빡 온 배가 빡빡한 거예요. 힘을 빼라 해도 안 된대. 힘을 다 빼도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내보고 와봐, 내 보래. 여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보냐고. 그 집사님이 가서 보고 내한테 얘기를 그대로 해달라고. 그냥 보고 안 돼. 보고 또 와가지고는 도저히 설명도 불가능하다. 이런 걸 본 일도 없고, 이제 설명이 불가능하다. 와서 보래. 그러면 그 얘기를 해보라고. 내가 가서 봐도 되겠는지. 근데 환자한테 얘기하니까 와서 봐도 된대.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보니까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번뜩 생각이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마켓에 가가지고 이 진동하는 거, 머리가 이만한 거 있어요. 기다는 거, 쫄쫄 떠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오라고. 예. 그래서 레몬즙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가지고 이 집사님이 붙여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눕혀놓고 2시간씩 배우에 2시간씩.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막 관장을 안 해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왕창 쏟아져 나오네요. 예. 변기가 다 막힐 지경이에요. 예. 5일 시작하고 5일 딱 됐는데 5일날 아침에 자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봅시다. 눈썹이 하얗게 된 눈썹이 5일날 아침에 나오는데 까만 색깔로 변했어요. 여러분, 난 이걸 보고 정말로 대단한 걸 깨달았습니다. 봐요. 머리카락이 이게 속에서 흰머리가 올라오면 어때요? 겉에는 까맣고 속에 하얀 게 올라오죠.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까만 머리가 올라올 때는 밑에 까만 게 올라오고 위에 흰 머리가 그냥 점점 길어가지고 내중에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눈썹이 봐요. 눈썹이 5일 만에 다 자랍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건 눈썹은 잘 안 자라요. 그죠? 뭐, 맨날 봐도 똑같은 길로 맨날 있는데, 이놈이 우체된 신반인지 5일 만에 흰 눈썹이 까만 눈썹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바로 이 머리카락도 각 마디마다 신진대사를 다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머리카락에다가 여자들이 뭘 고대한다고 그냥 온도 그냥 80도짜리를 놓고 막 비비 제키면 이 세포가 건강하겠냐, 망하겠냐. 그 다음에 여기다 독을 막 발라가지고 염색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 신진대사를 어떻게 하겠냐. 예. 야, 그래. 사람들이 그냥 이 머리카락 상하게 하려고 그냥 온갖 노력을 하는구나. 아침, 저녁으로. 그죠? 그게 머리가 쉴 수밖에 없고, 머리가 빠질 수밖에 없고, 머리카락이 부서질 수밖에 없도록 하면서 지금 머리카락이 왜 옛날처럼 치렁치렁하게 건강하지 못할까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2주 마치고 나서 나갈 때는요, 정상 얼굴 색깔이 돼가 나갔어요. 2주 만에 백납병이 해결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배 반쪽은 몰랑몰랑해지고 아직 반쪽은 빡빡한 상태로 그냥 있는 상태가 그게 회복됐어요. 예, 이제 요거 맞아 다 되면 얼굴 색깔만 변하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변하기 시작하겠죠. 예, 지금 이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죠?
예, 장이 정말로 건강해지면 장 속에 숙변이 싹 빠지고 나면 이제 몸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 또 있어요. 나중에 또 해야 돼요. 지금 거기에서 독이 발생돼 가지고 독이 24시간 들어가서 간세포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이 내 몸에 이 지금 올라가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게 모근 세포 있죠. 모근 세포까지 올라가면 모근 세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멜라노사이트에서 멜라닌 색소 배합을 합니다. 멜라닌이 까만색이에요. 머리카락에다가 멜라닌 색소 배합을 잘하면 까만색으로 올라올 것이고 잘 못하면 흰색으로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흰 머리카락이 있다는 얘기는 멜라노사이트 세포가 건강하단 말입니까? 건강하지 못하단 말입니까? 멜라노사이트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는데 멜라노사이트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는 이유는 숙변에서 독이 계속 들어가서 그 세포를 계속 공격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번 봐요. 15살짜리가 숙변이 많을까요? 60살짜리가 숙변이 많을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머리가 희지는 거예요. 숙변하고 관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여기 중국에서 오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요 머리카락이 하얗어요. 하얗게 완전히 딱 뒤집었었어요. 이 사람이 머리카락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머리카락에 생각이 없어요. 그건 명함도 못 내요. 큰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심장에 스텐트를 6개를 박아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심장에 스텐트 1개 박는 게 아니고 6개 박아야 된대. 진단을 받은 거예요. 6군데가 맥혔다고. 그때 이걸 안 거예요. 중국에